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6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로 가시리와 진달래꽃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월 중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6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 7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였다는 역시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기부천사 맥켄지 스코트가 지난 목요일 다시 1억 3,350만 불을 기부함으로써 기부 누계액이 85억 불에 달했다는 CNN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이별의 한을 주제로 해서 고려가요 가시리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show surprisingly powerful gain of 467,000 in January despite the Omicron surge.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월 중 고용이 월가 예상 15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46만 7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11월과 12월 중 고용도 계절 조정을 한 이후에 대폭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합쳐서 70만 9천 명이 더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2021년 중 고용 누계는 총 666만 5천 명에 달하였는데요. 이는 미국 역사상 연간 최대 기록입니다. 한편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지만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과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광의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7.1%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취업자 수 추이인데요. 지난 2년 사이에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서 이제는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의 고용 지표도 대폭 상향 수정되었는데요. 12월 고용은 19만 9천 명에서 51만 명 증가로, 그리고 11월은 24만 9천 명에서 64만 7천 명 증가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하게 된 계기는 계절 조정입니다. 산업별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여가 및 접대 업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5만 1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 주점 및 식당이 10만 3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이 전문직 서비스업이 8만 6천 명 증가하고 소매가 6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여타 업종도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참고하세요. 1월 중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7%나 증가했는데요. 연간으로는 5.7% 증가한 것입니다. 2020년 5월 이래 최고 증가폭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증가폭에는 미달하죠. 이번 1월 중 고용 보고서가 더욱 돋보이게 된 것은요. 노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가 62.2%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점입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래 최고입니다. 그동안 고용 지표의 꾸준한 개선에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고용 노동 참가율이 좋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동안 연준이 이 노동 참가율 개선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확 좋아졌군요. 이번 1월 중 고용 보고서는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호전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에 백악관은 팬데믹으로 고용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7일 이동 평균 감염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지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따라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고용 호조는 좋지만은 페드 정책 대응이 겁이 났던 거죠.
고용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1%까지 올랐네요. 이에 따라 페드의 인플레이션 대응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년 중에 최소 금리를 5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아졌고 3월에 50bp 인상 의견도 27%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6회 인상 의견도 많아졌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유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Oil hits 7-year highs as U.S. storm heightens supply concerns. CNBC 뉴스 보시죠. 지난 주말 금요일 브렌트 유가는 93불 27전으로 끝났고요. 이날 하루 2.37% 올랐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92.31달러 배럴당으로 당일 2.26%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7주 연속 상승입니다. 유가 상승 요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공급 문제가 우려되고 또 최근 미국 텍사스 등의 겨울 폭풍이 이어서 페르미안 베이슨의 세일 오일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오페크의 정산 40만 배럴씩 정산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 이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오펙의 정산, 감산 등을 협의할 때 실제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40만 배럴 정산 약속 이행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오펙 내 2위 생산국인 이라크의 생산이 최근 부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펙 일원인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유가 폭등 때문에 폭동 사태가 발생했죠.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유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세 자리 숫자 100불대가 곧 다가오는 시간 문제라고 하고요. 단기적으로 곧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근거로 텍사스 폭풍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질 거고 지난 주말에 6개월 선물에서 백오데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백오데이션은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때인데요. 이때는 보유 현물 오일을 매도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참고로 국제상품 동향 표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국제상품은 대체로 에너지 그리고 금속 그리고 농산물로 대별되는데요. 이 세 파트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죠. 표를 보시면요. WTI 크루드 오일은 1년 전에 비해서 61.7% 올랐고 브렌트유는 56.4% 그리고 천연가스는 58.9% 올랐네요. 가솔린 가격은 61.4% 그리고 히팅 오일, 난방유는 67.7%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석탄은 161.9%나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에 연동되는 납사 가격은 57.1%,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48.2% 올랐습니다. 일부 하락한 품목도 나오고요. 그러나 산업재인 구리 가격은 23.7% 올랐습니다. 꽤 올랐죠. 특히 2차 전지, 고급 전지 재료인 리튬은 476%나 올랐습니다. 농산품 중에서 에너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팜오일은 69.3% 올랐네요. 후진국이 많이 생산하는 고물 가격은 4.61% 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3억 8,654만 8,960명입니다. 전주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570만 5,754명으로 전주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100억 4천만 76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최근 약 한 달 이상 확진자 증가세가 급증하더니 지난주는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네요.
사망자 증가세는 1.1%에서 1.3%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확진자 수 탑 12 국가 순위를 보면은 독일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는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단신은 기부천사 맥켄지 스코트가 지난 목요일 또다시 1억 3,350만 불을 기부하였습니다. 비영리 지역교육사업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팬데믹 사태로 더 어려워진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미국 내 2,900여 학교에서 돕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내 직원을 직접 파견한다고 하네요. 학생의 중퇴 예방 등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코트는 이 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자진해서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맥켄지 스코트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과 2019년에 이혼한 후에 아마존 주식을 받았죠. 그 주식을 팔아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 스코트가 기부한 누계액은 총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아마 9조 6천억 정도 되겠네요. 역사상 최단 기간 내에 개인 최다 기부 기록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스코트는 기부가 뜸한 음지에 다수 기부한다고 하네요. 오른쪽 상단 스코트 사진을 보면 예쁘고 착한 천사 같아 보이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대화를 보시죠. 지난주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소매 물가 지수 CPI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고용 지표 호조에 물가까지 더 오르면은 페드의 인플레이션 대응 강도가 더 공격적이 되겠죠. 그런데 1월 CPI가 예상으로 7.2%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정말 높은 거죠.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는 약간의 실적 장세 조짐이 보였죠. 실적과 전망이 나쁘게 나왔던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은 26%나 하락하였고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온 아마존은 13.5%나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급등한 국채 수익률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소지도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변동성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로서의 기술주, 자산주, 경기순환주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고려가요 가시리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올렸으니 절감하시기 바랍니다.